육지에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 괜히 뒤통수 맞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주마는 형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좀 일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는데 그 얘기는 끝에 가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 제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존양정신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존양정신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존양정신, 존양은 절약의 제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약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로부터 제주의 어머니들은 밥을 하실 때 쌀독에서 솥에다가 쌀을 다 덜어 놓으시면 거기서 다시 한 줌 내지 두 줌을 덜어내세요. 그래서 별도의 항아리에 모아두시고 뭐 보릿고개나 어려운 시기를 그 쌀 모아놔뒀던 쌀로 이겨내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명 되는 식구가 밥을 먹으면 한 4, 5인분으로 좀 적게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뭐 존양정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주 사람들이 정말 녹음기로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느라 이제 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보리나 이런 잡곡들이죠. 쌀은 워낙 귀한 식자재였기 때문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도 모르는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절약, 뭐 아껴야 잘 산다라는 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죠, 진리. 근데 절약 정신이다, 존양 정신이. 이러면 절약은 뭐 물 절약, 전기 절약, 뭐 종이 절약, 뭐 온갖 것들을 다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존양 정신이라는 걸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 척박한 제주 환경에서 사느라 여러 가지들을 다 아꼈는데, 야, 심지어 먹을 것까지 아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약하는, 모든 걸 절약하는 게 존양 정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존양 정신이라는 것, 존양이라는 거는 먹을 걸 아끼는 것, 먹을 걸 아끼는 것만 존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뭐 물 안 아껴 먹었냐, 뭐 터진 옷 기어 입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물도 아꼈고 옷이 터지면 기어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이걸 존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 뭐 물을 아껴 쓰는 거는 그게 절약이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그냥 안 하면 미친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물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아껴 썼거든요. 이거를 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비슷하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그 떠먹는 요거트 있잖아요. 떠먹는 요거트. 그거를 먹으면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뚜껑을 먼저 핥아 먹잖아요. 이게 양이 적지가 않죠. 꽤 많은 양이 묻어 있고, 이게 이제 뭐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니까 아까워서 핥아 먹는 건데, 지금 사람들 그 아까워서 핥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동이잖아요. 루틴. 또 떠먹는 요거트를 까면 당연히 뚜껑을 핥아 먹어야 된다. 이게 너무 이제 뭐 조건 반사처럼, 뚜껑을 따면 무조건 핥아야 된다. 그래서 뭐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뚜껑에 묻지 않는 뚜껑을 개발했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당연히 뚜껑을 따면 핥아 먹는 그런 거예요. 비슷한 느낌인 거죠. 물을 이제 길어 오면 당연히 아껴 써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거고, 옷도 뭐 이게
진짜 실로 꿰매서 직조를 한 것 마냥 뭐 끊임없이 기어 입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아낀다. 제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낀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먹을 걸 아끼는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게 귀했죠. 뭐 먹을 게 그렇게 귀했냐 하는 걸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에 산다, 뭐 산무 이런 건 이제 스토리텔링이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재다. 삼재가 많다. 세 가지 재난, 재앙 뭐 이런 게 많다. 이런 기록이 문헌에 남아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 시절에 남아있던 문헌에 보면 산고 심곡 수재, 석다 박토 한재, 사면 대해 풍재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수재가 많고, 돌이 많고, 뭐 토양이 좀 좋지 못해서 가뭄 피해가 많았고, 또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서 이제 바람에 인한 재해가 많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제주도가 평균 강수량이 한 1,500 가까이 됩니다. 뭐 대한민국 평균 강수량이 1,000에서 1,500 사이인데 제주도가 좀 많은 편에 속하긴 하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만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오잖아요. 몰아서 오는 편이고, 그래서 다들 이제 보릿고개가 있고 힘들긴 했는데, 제주도는 이게 특히 심한 게 물이 오면 또 엄청 오는 거고, 그래서 비 피해가, 물 피해가 많은 건데, 이 물이 다 이제 빠지는 토질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 피해가 유독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태풍이나 이렇게 불면 사면이 바다니까 바람도 엄청난데, 이 바람에 염분기들이 이제 붙어 날라와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작물들의 피해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모로 재해가 많은 편인데, 특히 가뭄 피해가 시작되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제주도 이제 3대 기근이라고 해서 경임대기근, 개정대기근, 그리고 이물대기근, 이렇게 3대 기근으로 불리는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기근이 왔다 하면 한 20, 30%가 제주 인구의 20, 30%가 줄었다 그럽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봐도 굉장한 건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씩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의 어머니들은 끊임없이 먹을 걸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속담들도 있는데, 생이다리 혼짝으로 백놈잔치한다, 생이 혼다리로 골막상뒤 다 먹인다, 생이 혼머리로 백놈잔치에도 다리 호나 남나, 생이 혼머리로 일례잔치한다. 생이가 참새인데 참새 다리, 참새 머리 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정말 자린고빈 저리 가라 할 정도잖아요. 이렇게 우스운 속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속담입니다. 무서운 속담. 상상해 보세요. 군대 선임이 눈만 마주치면 이런 황당한 소리로 잔소리를 해요. 시어머니가 눈만 마주치면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제주도가 독립체제다, 시부모하고도 따로 밥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체제가 독립된 거지 잔소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 시어머니들도 잔소리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이런 황당한 소리로 계속 갈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여튼 그렇게 제주도 자연 환경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불던 태풍이 안 부는 것도 아니고, 예, 가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 환경이라는 게 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잖아요. 뭐 기온의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즘 뭐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큰 의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죠. 100년 전에도 태풍은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주 와서, 육지에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하와이 같은 휴양 도시로 막 서핑 타고 막 그런 장면들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실 건데, 사실 이런 자연 환경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박하긴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셨다가 괜히 뒤통수 맞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지금도 농사 짓기가 참 힘든 편인데,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게 기술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결국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뭐 좀 영세한 농민분들께서는 아직도 그런 자연 재해로 피해, 농작물 피해를 많이들 보세요. 뭐 지역별로 태풍 피해 많이들 유명한 태풍들이 있잖아요. 뭐 곤파스, 루사, 뭐 나리, 매미, 뭐 이런 유명한 태풍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이 모든 태풍이 다 제주도를 거쳐갔습니다. 제주도로 대한민국에 오는 모든 태풍은 다 제주도를 거쳐가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으로 꺾어가는 태풍들 대부분도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 안 하시면 정말 이게 사람 살 동네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존양정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멀리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존양정신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제주의 어머니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다, 혹은 제주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주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제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생각, 제주 사람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 근황 예, 바빴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본편을 못 올리고 있었잖아요. 12월, 1월 달 2달 정도 못 올렸는데, 굉장히 일도 많았고, 뭐 골치 아픈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 바쁜 일들은 뭐 누구나 있는 거죠. 있는 건데, 현재 제 상태가 이렇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일로 바빠졌으면 굉장히 힘도 나고 그랬을 텐데, 좀 안 좋아진 거를 원상태로 본래대로 돌려놓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좀 더 골치가 아프고 지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꽃피는 봄이 오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좀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가능한 한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 김두전 어르신 인터뷰 무편집본 예, 그것도 자막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 편도 빨리 올려드려야 될 텐데, 조만간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주 형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